자,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는요,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생겼는 뭐 이런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습이던가 아니면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지만 그리는 그 방법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 가우스 기호라는 것이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수 부분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정수 부분만, 들어가 있는 숫자의 정수 부분만 바깥으로 빼놓는 거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2가 나왔다면 그 사람에 대해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걸? 2점 얼마일 것이다. 2점 얼마란 아마도 2에서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걸 거야. 예, 확실히 저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하나 좀 이제 익혀둡시다. 저게 7이 나왔다면 아마도 저것은 7점 얼마쯤 될 거야. 그러니까 저것이 7에서 어디 사이? 8 사이일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 사이인지 알아야 누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는 줄 알아야 누가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괜찮니 저거? 네. 이게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함수의 뜻이에요. 잠깐 메모해 놓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x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y가 0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다. 왜? 다 0. 얼마일 테니까 0이 나오겠지. 1에서 2 사이가 되면 y가 1이 나올 거고요. 2에서 3 사이가 되면 y가 2가 나올 거고요. 3에서 4 사이가 되면 y가 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재미있어서 너무 많이 했어. 이것을 이렇게 놓고 그럼 그림 그릴 때 써보면 x가 0에서 1 사이란 x축의 범위가 0에서 1 그 사이에 있을 때 y는 0이라는 그림을 그리자라는 뜻이 돼서 y는 0을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x축. 그런데 0에서 1 사이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는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포함을 하고요. 여기 는이 없으니까 포함을 안 하게 이렇게. 하나 더. 1에서 2 사이라는 것은 x의 범위 1에서 정말 요 사이에서는 y는 1이라는 그림을 그리자. y는 1은 이제 이렇게 하는 여기 1을 지나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그게 1에서 2 사이에서만 남겨두자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요. 마찬가지로 2에서 3 사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2에서 어디까지? 3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y는 2라는 그림을 그리자가 되는 거예요. 표시하자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2,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표시하면 딱 맞을걸? 그럴 거야 아마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그림을 복사하는 거야. 영원히 복사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3개만 그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그려질지 대충 아니까지 내버려 두는 거야. 한 번 더 합시다.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x 때문에요. 그 사람의 범위가 0에서 1인지 1에서 2인지 아니면 2에서 3인지를 조사를 해봅니다. 더 많이 해도 돼요. 근데 3개 정도로 충분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자. 0에서 1 사이면 다 0. 얼마 될 테니까 가우스 기호를 쓴 것은 0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다 1. 얼마겠죠? 그러면 y는 x 빼기 1이 됩니다. 요건 다 2. 얼마겠죠?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런 그림을 각각 이 범위에선 이 그림을, 이 범위에선 이 그림을, 이 범위에선 이 그림을 자취를 그려 놓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 놓자.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y는 x를 0과 1 사이에서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은 포함을 하고 이쪽은 안 하는 거죠. y는 x 빼기를 1과 2 사이에서만 그릴 겁니다.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될 거거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 그림에 1과 2 사이 부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에서 3 사이에서 y는 x 빼기 2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 2에서 3 사이만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닷속에 갈치 서 있듯이 이렇게 서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그림들이 이제 좌우로 쭉 연결이 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림을 그린 보람이 좀 있네요. 뭐 이런 느낌? 2분의 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그 x의 범위가 사실은 주된 어떤 포인트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라는 뜻이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0점 얼마냐 1점 얼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2분의 x가 라고 말한다.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고요. 2분의 x가 1에서 2 사이일 수도 있고요. 2분의 x가 2에서 3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리가 아직 덜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몰고 가야 돼요. 요거는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라는 뜻, 요거는 x의 범위가 2에서 4 사이라는 뜻, 요건 x의 범위가 4에서 6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x가 0점 얼마니까 이 답은 0이 나올 거야. 근데 0에서 2 사이에서 이렇게 0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서 4 사이인데 이건 이제 2분의 x가 1점 얼마니까 실제 답은 y는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요 2에서 4 사이에서 y는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영원히 계속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는 x의 범위에 따라 y를 놓는 거예요. x의 범위에 따라 y를 놓는 거고요. x의 범위에 따라 y를 놓는 것이죠. x가 0에서 2 사이라고 한다면 y는 0이라는 그림, x가 2에서 4 사이라고 한다면 y는 1이라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4에서 6 사이라면은 y는 2란 그림만 살려놓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우스 함수를 그리는 전부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 근데 교재를 보니까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막 나와 있던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일단 책에 보면 대뜸 x가 n과 n 플러스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는 n입니다 하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1과 아까 말했던 이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 x는 뭐가 된다? 1이 된다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의 머릿속이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과 2 사이란 x가 1.1, 1.2, 1.3 같은 1점 얼마를 말한다. 그러면 답이 뭐가 와? 1이 온다. 그래서 그게 뭐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정수 부분이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지? 라고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들어서는 이 정도로 풀리는 거죠. 어려운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때요? x 플러스 1은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야. 사실 이것만 듣고 다 이해했으면 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사람들은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그가 피부에 와닿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생각보다 1.3 더하기 1을 하면 내가 이렇게 뜯어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실험해 볼게. 이게 2.3인데 가우스 기호를 풀었으니까 2가 나올 거예요. 1에서 2.7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이거 2.7 플러스 3이 가우스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간단한 실험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가져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가 여기 오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수가 오는 정이라는 표현에 따라서 어떡하지? 아, 언제부터 잡음이 생긴 걸까? 아, 마이크 바꿔야 되겠다. 몇 번 떨어뜨렸더니 자기 혼자 저래. 콜록콜록거려. 미안하다 마이크야. 내가 떨어뜨렸어. 네, 다행이다 그래도. 중간에 잡았어. 자, 느낌 왔나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요대로 한번 이제 나중에 복습 더 해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저 성질만 알고 저렇게 경험하고 실험하면 나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되면은 그거 솔직히 다 안 해도 돼.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혼자서 끄적끄적 대고 나서 그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재미로 수학하는 거거든. 다 외우면 못하지.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뭔지 진짜 이해하려면 자꾸 이렇게 이제 숫자를 넣어보고 놀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하 이거 완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터득이 됐어. 그러면 3번에서 바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마이너스 들어간 게 빼기 3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그거 이해 가나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 소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을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소수는 무엇일까?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본 적 있니? 아니요. 만약 그럼 기억 어렴풋한 기억에 이런 건 소수다. 이런 건 소수다. 이런 건 소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점이 있으면 소수야 라고 배우거든.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때는 이런 소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이제 오해를 드디어 하게 돼서 오늘 한번 교정을 봐야 돼요. 이런 거 소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소수 아닙니다. 이런 거. 에? 그게 무슨 소리지? 이것은요. 3은 정수이고 0.75는 소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3.75를 소수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요. 0.25는 소수죠. 네. 그러면 다시 소수가 뭔데? 0보다 크고 그렇지. 1보다 맞아. 작은 거. 바로 저게 본질이거든. 저걸 안 잊으면 뭔가 명확하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빼기 1.3도 요게 소수죠? 네. 0.7. 0.7 그렇지. 빼기 1 빼기 0.3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음수라 소수로 인정을 못해요. 네. 소수는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가합니다. 저건 1.3이 아니잖아요. 잘 봐, 1.3이야. 이게 정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0.7은 소수야. 그럼 얘는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지. 얘도 아직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리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루트 나올 때 이제 이거 소수와 정수 부분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로그도 있거든요. 로그도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표시할 때 여기서 자꾸 소수를 오해하니까 중간중간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야. 저도 왜 자꾸 틀릴까? 뭘 잘못 가르쳤나 하고 보면 로그나 루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소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친구가 왜 자꾸 틀리지 내가?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이제 지적해주면은 그게 그런 거냐. 근데 이제 기본으로 돌아온 거죠. 정의라는 건 사전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잖아. 근데 그걸 약속인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이렇게 약속하고 쓰기로 할게. 근데 약속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진행해야 되고요. 약속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수학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간단한 경험과 실험을 많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식이나 문자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자꾸 넣어봐야 돼. 쌤이 제일 좀 좋아하는 건 실수를 해볼 것. 일이 자꾸 잘못 돌아가야
아, 여기 원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게 왜 나왔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요, 뭔가 잘 안 되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 같으면 이제 내 공부 방법의 하나로 많이 틀려보면서 그거를 고쳐 나가면서 훨씬 더 이제 맞추고 넘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패나 실수를 겁내지 마시고 또 나쁘게 생각하진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요거는 그러면 0.5가 소수인 거지? 아니야.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0.5가 되잖아. 네. 이렇게 운이 좋으면 계속 이제 아, 이건 소수구나 하고 이것만 실험하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또 소수라고 막 때려 맞추는 실험을 하려면 서너 번은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까지 해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우스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어려웠던 거 있을 거야. 가우스 어디 있지? 여기 있는 이거.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x 곱하기 가우스 x의 치역을 구하여라. 자, 이제 실전 문제 537번에서요. 자, y는 x 곱하기 가우스 x의 치역을 구하라. 즉 이걸 계산해서 얻은 답이 치역이란 뜻이거든. 답을 구하래. 근데 x가 0에 빼기 2에서 1 사이라는 것은 생각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은 안 하네요. 자, 그럼 보자. 이렇게 할게. 일단 범위를 주셨으니까 x를 한 칸씩 잘게 자를 겁니다. 빼기 1에서 0 사이, 그 다음 0에서 1 사이로. 왜? 항상 요게 가우스 함수의 어떤 의미 있는 답이 나오게 만든 한 칸씩이다. 일단 이 경우에는 요 사람, 파란 밑줄 그은 사람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뒤에 있는 x는요, 그건 그냥 x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때도 파란색 밑줄 그은 사람만 빼기 1이 되고 나머진 그냥 x인 거예요. 그래서 y는 빼기 2x, y는 빼기 x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 범위에서는 이 그림을, 이 범위에서는 이 그림을, 이 범위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알겠니? 그런 겁니다. 좀 괜찮았니? 그러면 이제 치역의 원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치역이랑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식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서 얻은 답이라 해석하면 되고, 그래프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온 y의 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어이구, 미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2일 때 4가 되는 쪽으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인데 요 사이에서만 살려두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멈출 거야. 여긴 까맣게, 여긴 텅 비게. 일단 빼기 1에서 0 사이에서는 빼기 x. 그 얘기는 여기가 1이면 1,1을 지나는 여기,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냥 0.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비어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치역이라는 것은 4에서 2 사이와 1에서 0 사이, y의 높이, y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3 들어와 있고 4 됐고 2 안 되죠. 여기 텅 비어 있는 거 보여요? 네. 얘는 포함을 안 하니까 치역이 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여긴 포함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알겠니?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밑에 거는 없네요. 가우스가에. 여기 뭐가 있구나. 네. A는 마이너스, B는 3, C는 4 이렇게 나왔네. 539번 같은 경우에도 그 힌트가 뭐냐면 y는 가우스 x의 그림인데
f의 a는 빼기 1이란 얘기는 x에 a가 들어가서 답이 빼기 1이 나온다는 소리이거든. y가 있는데 fx는 없는데요. 이게 fx야. y를 그렇게 불러 그냥. 자, 누가 들어갔는데 빼기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빼기 1 플러스 0. 얼마가 있다는 소리죠. 이게 정식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0. 얼마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즉 a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빼기 1과 0 사이에 있구나를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리고 fb는 3인데요. f의 b가 3이라는 얘기는, 자, 이게 뭡니까? b가 바로 얼마다? 3이다. 그럼 3점 얼마다? 그래서 b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f의 c가 4라는 소리는 c의 값이 얼마다? 4다. 그럼 c가 4점 얼마다 라는 뜻이고요. c가 4에서 어디 사이다? 5 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 a, b, c를 더하고, 이제 a, b는 더하고 c는 빼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늘상 하던 그런 계산이죠. a와 b를 더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더하면 되지. 그래서 a, b 더한 것이 2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범위랑은 서로 빼라 그랬죠. 빼기 할 줄 아니?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2에서 4 사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숫자들이 4에서 5 사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숫자들과 빼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약간 과장하겠습니다. 4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2에서 4도 빼고 5도 빼고 막 다 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2보다 조금 큰 수에서 또 다 빼는 거야. 그리고 걔보다 조금 큰 수에서 또 다 빼는 거야. 이렇게 빼기를 하라는 뜻이야. 전부 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작을까요? 4에서 근데 이제 학생한테 원하는 건 이 상상력 뿐이에요. 그리고 이 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무슨 결론에 도달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쌤이. 자, 이 계산 중에 누가 제일 작은 답이 나왔을 것 같죠? 2에서 4도 빼고 4에서 4 빼면 0 나와. 그래. 그거보다 더 작은 답은 없나요? 여기 3에서 5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더 작은데. 자, 좀 더 찾아보자. 2 빼기 5.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빼서 답을 여기다 적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걸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답은 누굴까요? 뺀 결과 중에 가장 큰 답. 아까가 이제 아마도 가장 큰 답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즉 우리가 쓴 게 이제 빼기 3에서 0 사이가 된다. 이렇게. f에 a 더하기 b 더 빼기 c가 있는데요. 이 결과는 빼기 3에서 어디까지? 0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f에 집어넣을 거잖아, 이 가우스 기호에. 그럼 어느 정도 나오겠니? 답들이. 뭐 빼기 3 근처가 들어가면 빼기 3이 나올 거고, 그러다가 빼기 2와 빼기 1 사이가 여기도 또 훅훅 들어가면은 답이 빼기 2도 나올 거고 2도 나올 거고 0도 나올 수도 있고 0이 들어가면 0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이해를 한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어떤 전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식으로 쓰긴 하지만 그렇게 공식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엔 이미 뭔가 수많은 실험과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이제 오고 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상해보고 많이 그려보시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도대체 떠오르고 있는지를 자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 위에 써야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구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너는 어떤 타입인지 내가 잘 모르니까 너는 알 거야.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이 다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풍선에 붕 뜬 듯 뿌연 안개만 보인다. 그러면 연필을 들어서 한번
종이 위에 생각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거에 좀 도달할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 할 때 비로소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친구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 가르쳐줘, 그러다 보면 확실해져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타입이신 거지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분들은 그런 타입으로 이제 공부를 한답니다. 가만히 종이만 쳐다봐도 또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이 아주 색깔 분명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종이에 적어보아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말을 해보거나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해줘라. 딴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울 속에 나에게라도 한번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타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 듣기만 해도 되는 사람들을 위한 학원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타입이 있는 거고, 어디 가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보라 그래. 너 지금 푼 거 나한테 다시 설명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거꾸로 그리고 이제 토론식 학원이라고 막 얘기하는 아이들이랑,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좀 더 명확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런 게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 말하면 더 모르겠어. 잠깐 나 좀 생각 좀 하고 올게. 그런 타입도 있죠. 자기 타입에 잘 맞춰서 공부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하나의 타입으로만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조용히 생각하면 되고, 어떤 건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항상 편안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 네, 가우스 기호에 숨겨져 있는 의미란 바로 이런 정도? 네,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그냥 할 게 없을 정도야. 나머지는 공식 많이 있는데, 이제 경시책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야. 일단 그래서 이 정도가 그 기타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만들기 전까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막 르장드르라는 사람은 또 자기 공식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날짜나 요일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이제 요일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공식도 막 만들고 그러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인터넷 뒤지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우스 기호로 막 공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멋있더라고. 네. 윤년과 윤달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자동으로 한 번만 탁 집어넣으면은 그냥 무슨 요일인지 딱 나와. 예, 그런 공식도 있어요. 그 이제 KMO 대비 책에서 이제 봤는데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좋아요. 가우스 기호 얘기도 이렇게 한참 해야 되네. 근데 나중에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워지면, 이 얘기는 정말 이제 기본이니까 하고 머릿속에 한 1, 2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가. 다 기억났어. 그리고 또 막 문제 푸는 거야. 뭐 궁금한 건 없었을까나? 이거요? 이제 절대값 얘기군요. 그러면 네, 보너스로 우리 절대값 얘기를 합시다. 식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y-10이 있고요, x 플러스 a가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4입니다. 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는군요. 넓이는 4. 먼저 이렇게 합시다. y 혼자 그리고 x 혼자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혹시 예상이 좀 되나요? 그리고 y 빼기 10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해석하기를 위에 있는 멀쩡한 그림을 y축으로 플러스 10만큼 이동을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까지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그럼 이미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니 y는 x 플러스 a 하고요. 네, 이렇게 됐겠네요. 이렇게 슥, 삭, 슥, 슥, 삭. 이렇게. 이 넓이가 얼마다? 4다. 그럼 여기 하나 넓이가 얼마나? 1이어야 되네. 그럼 x 곱하기 x의 2분의 1이 1이니까 하나가 루트 2인 것 같아요. 길이가.
해서 넓이 4인 힌트로 여기가 루트 2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느냐? 내가 너무 빨랐나? 아참, 내 정신이 봐. 지금 이걸 그렸죠? 네. 넓이 왜 구한 거야? 이제 이걸로 해 가야지, 그지? y축으로 10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위로 10. 자르르르르. 아직 저 루트 2인 거는 모른다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영혼이 잠시 빠져나갔던 것 같네. 네, 그래서 얘를 위로 10칸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충 이동했다 치고 이동했어요. 얼마나 이동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지금은 없잖아. 이러면 안 되겠고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대충 신용을 해 놓을게.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가 4가 됐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좌표가 다 10씩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 A는 네, 그냥 계속 A고요. 이거 X좌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는 A, 10이 됐겠죠 아마. 10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인데 너 이 좌표 구할 수 있냐? 그건 밑변이 되고 얘 높이가 되니까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 이쪽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 그래프의 X절편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럼 이쪽 그래프란 0, 빼기 A 플러스 10을 지나고요. 또 A, 10을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겠죠. 거기에 X축을 구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좋겠네요. 느낌 왔어요? 혹시 이게 안 떠올랐던 건가? 이게 떠올랐으면 문제가 풀렸을까? 그림을 아예 잘못 그린. 아, 그림을 잘못 네. 그렸다? 아, 그럼 일단 그림부터 이렇게 좀 다시 바로 잡아요. 그림 그리는 과정이라든가 그림을 그린 후 약간의 이동으로 변형을 주었을 때 어렵다는 느낌은 들진 않았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가볼까? 생략해도 돼?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절편만 그럼 잠깐 구해줄 테니까 너가 생각하는 거랑 맞나만 봐줘. 네. 아이고야. 내가 숨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고 A분의 A니까 기울긴 1이고요. 당연한 거고 Y절편은 A가 들어갔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0입니다. 이렇게 라고 할 수 있고요. X절편은 이제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X는 A 마이너스 10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이쪽도 A 마이너스 10이랑 길이는 가졌을 테니까 전체적인 밑변의 길이 2A 마이너스 20이 되죠. 2배니까. 느낌 맞죠? 그럼 바로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주면 좋겠어요. 네, 삼각형 넓이 구해서 4라고 하라는 의미였어. 네, 좀 괜찮았니? 번호가 533번이었어요. 네, 다른 것도 혹시 있으면은 얘기해보자. 없으면 계속해서 진도는 나가되 꾸준히 좀 풀이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렴. 시간 날 때마다.